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 사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유럽에서 또 다른 군사 분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곳도 많은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끝부분에 나갑니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의 좌우가 바뀐 듯한 도안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것은 실수다 아니다 생각해 보셨다가 한번 정답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작합니다. 최근 세르비아와 코소보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발단은 자동차 번호판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 코소보 정부가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자국이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르비아계 코소보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는데요. 이 사태가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세르비아는 전투준비 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는 등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을 우려한 유럽연합 EU가 중재에 나섰고요. 양측은 지난 18일 관계 정상화에 구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08년 코소보가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는데요.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국의 자치주로 간주하고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갈등 이후 관계 정상화에 구두 정상화만 한 것은 불안합니다.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서 서명까지는 이르지 못한 건데요.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 전 동유럽 조지아의 주요 도시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여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에 시민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무산시켰는데요.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추진했던 법이 있습니다.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법인데요.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 기구를 등록시키겠다는 겁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러시아에서 시행된 외국기관법을 복제한 것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정부의 반기를 든 단체를 폐쇄하는 등 언론과 NGO 탄압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이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며 이 법이 실행될 경우 미국은 조지아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려하고 유럽연합도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결국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은 입법 추진을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 야권은 이번 시위가 단순히 법안에 저항한 게 아니라 친러시아 성향의 여당과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군사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도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조지아에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를 해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러시아를 상대로 제2전선을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는 조지아 내 자치구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두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조지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도 트빌리시까지 쳐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입니다. 군사적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도시에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연금 개혁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안건은 원래부터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헌법의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발동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 3분의 2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원을 건너뛰고 처리를 강행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는 몇 주째 계속됐고요. 노동계도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그 여파로 프랑스 곳곳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로 갑니다. 지난달 28일 밤 발생한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로 60명 가까이 숨졌는데요. 사고에 분노한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로 가는 항공편이 대부분 결항했고 여객선 운항과 공공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공립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날 지하철 노조와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도시교통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고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노동계가 왜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당국은 이번 사건을 사고지 역장의 실수로 판단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역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노동계는 물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또 철도 시설의 낙후와 만성적 인력 부족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노동계 파업은 계속됐고 시민들은 진상규명이나 대책 마련을 넘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 붉은색과 흰색 선 13개가 배경이고 그 위에 파란색 바탕과 50개의 흰 별이 그려져 있죠. 이 50개의 별은 미국 50개 주를 상징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성조기는 전체 구도에서 좌상단에 파란색 바탕과 50개의 흰 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상단에 별이 있는 성조기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미군들이 입는 전투복에 붙은 성조기인데요. 미군 함정과 전투기 동체에 있는 성조기도 우상단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버스나 경찰차, 심지어 우주선 몸통에 붙어 있는 성조기도 이렇게 좌우가 반전된 듯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쇄 실수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도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수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 별의 위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성조기에서 별의 위치는 언제나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 제복을 입은 미군의 모습을 앞에서 보시죠. 최우선 위치는 좌상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오른쪽 어깨에 국기를 부착합니다. 그럼 오른쪽 어깨에 붙은 국기를 보죠. 그 사람이 전진하는 방향이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성조기에는 우상단의 별들이 자리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나 경찰차, 우주선 같은 교통수단에 표시된 성조기도 동체 오른쪽에 있으면 그 교통수단이 전진하는 방향, 오른쪽에 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